네, 최근에 이상기후로 인해서 여름철에는 폭우와 폭염이 또 겨울철에는 한파와 폭설이 이어지면서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요. 국민의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 같은 기상현상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기상 관련 연구와 또 산업 육성을 통해서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돕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지난달 28일 새로 단장해서 재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업무 또 역할 또 미래에 주어지는 임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김종석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예, 네. 김정숙 원장입니다. 네. 요즘 더워요, 그죠? 예, 많이 덥습니다. 오늘도 32도? 32도, 33도 정도 되겠고요. 네. 이게 참 왜 이렇게 더운지 여쭤보면 안 되는 거죠. 여기는 뭐 기상청이 아니시니까요. 뭐 같은 기상 업무를 했기 때문에 네. 충분히 뉴스에 나온 대로 네. 보시면 이 여름철이니까 네.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장기간 정치하면 네. 당연히 더워지고 있는 상황이고 요즘 이슈된 대로 기후 변화 때문에 네. 특히 폭염들이 장기간 지속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요즘에 기상청이 그래도 좀 예보 시스템이 좀 많이 좀 개선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작년만 해도 왜 안 맞느냐, 뭐 기상청 기기가 낙후한 거 아니야 그런 얘기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런 점들 원장님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기상청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은. 네.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 맞습니다. 네. 저도 이제 한 30년 이상 기상 예보를 했기 때문에. 그러셨어요 원장님께서. 예. 그에 비해서는 지금 굉장히 네. 잘 맞는데. 네. 장비가 노후되기보다는 이제 이 기후 변화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네. 과거 패턴대로 이동을 하지 않고 네. 좀 생각하지 못한 패턴으로 오기 때문에 네. 틀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또 과거에는 이 전체 광역한 지역을 예보를 해줬는데 요즘 국민들이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를 요구하다 네. 보니까 디테일하게 요구하는 그 수준이 조금 높아졌기 때문에 네. 이제 안 맞다고 이렇게 좀 피부로 느끼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실 요즘에 그 스마트폰을 보면은 이제 어느 지역에 가 있으면은 예. 위치 정보만 딱 해놓으면은 이 지역이 몇 도다. 예. 그리고 이제 뭐 비가 올 것이다, 흐리다 이런 것까지 다 뜨긴 뜨더라고요. 상당히.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네. 우리 기술원이 네. 그런 일을 좀 많이 감당해서 이렇게 잘 아시겠지만 유비쿼터스가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원하는 정보를 원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체감하는 체감률도 높아지게 되면 아마 기상 정보가 정확해진다 이렇게. 기상청도 그럼 새로운 어떤 그런 뭐 시스템이라는 걸로 많이 리뉴얼돼 있는 상황이겠네요, 현재는요. 이제 지금 그 네.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상 장비를 구매 설치하고 네. 또 이제 기상청에서는 수펌을 계속적으로 이제 기종을 바꾸고 슈퍼컴퓨터라고 그럽니까? 예, 슈퍼컴퓨터라고 합니다. 예. 아. 그다음에 이제 예보관들도 전문가 예보관들을 이제 양성해서 네. 보다 좀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아마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아마 제가 들은 하여튼 뭐 언론에 그때 접했던 기억으로는 이제 그런 기기뿐만이 아니라 그 기상 정보원이라고 하나요? 인력입니다. 기상 인력 예보 인력 고급화된다 뭐 그런 예, 얘기 들은 거. 맞습니다. 자, 하여튼 원장님 모신 건 지금 오늘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요. 이게 예. 얼마 정해지 얼마 안 됐습니다. 6월 28일이면 그렇습니다. 예, 아직 한 달 안 됐습니다. 예, 새로운 출범을 재출범을 했다. 예. 명칭도 바꿨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배경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원래 한 가지는 네. 이제 내부적 필요성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사회적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내부적 필요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용어가 빅데이터, AI, 네. 또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입니다. 사실 이것이 기상 산업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빅데이터나 AI, 사물 인터넷 이것들은 좀 네.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글쎄 말이에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 기상기술원이 네. 4차 산업혁명의 선도적인 기술력 확보가 필요하다. 그건 필요성 하나 있고 네. 또 사회적 요구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폭염, 네. 폭우, 네.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최근에 경주 지진 사항, 네. 이런 들이 있어서 보다 정확한 기상 정보의 기술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사회적 요구 사항이 반영돼 가지고 2016년도에 네. 기상산업 진흥법이 개정되면서 네. 2017년 6월 28일 날 개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상산업의 중요성에 입각해서 이제는 지능이 아니라, 예. 그죠?
기술을 중심해서 발전시키겠다, 육성시키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전에 진흥원하고 지금 기술원하고 업무 차이는 어떻게 좀 나눠지는 건가요? 과거의 기술진흥원은 네, 뭐 진흥원은? 다 아시겠지만 네. 단순히 그 간주도적으로 이렇게 산업을 육성시키는 것이고 네. 이제는 기술력 바탕으로 해서 기상기업을 육성시키겠다 하는 건 가장 큰 내용들입니다. 상당히 범주라든가 개념 차이가 달라지는 대별되는 그런 예, 지점인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사업 내용 원장님이시니까요. 예. 몇 가지를 나눠주시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 그 기술원 출범에 따라서 세 네. 가지가 네. 틀리집니다. 이제 먼저 첫 번째가 이제 뭐 아시겠지만 기상 정보가 계속 지금까지 유통되어 왔는데 네. 그걸 좀 더 촉진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4차 산업 관련해서 이 다른 기업과 산업하고 융합을 시켜가지고 네. 그 4차 산업을 좀 더 확정적으로 선도적으로 유도하겠다. 네. 이게 1번 사항이고 예. 두 번째는 기존에 이 기상 관련 그 R&D가 있었는데 네. 그 부분이 지금 기상 분야만 이렇게 한정돼 있다가 이건 아까 보신 대로 기상 지진이라든지 화산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확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기상에 아까 말씀드렸는 대로 기상의 그 가장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것은 관측입니다. 그래서 관측의 그 망의 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네. 우리가 이제 기상 측기, 검정, 인정 이런 센터를 고용무로 이제 가져가겠다. 이런 부분이 이제 기술원으로 가면서 대두됐던 사업 내용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단순히 진흥만 했던 내용을 기술 중심적으로 기업을 육성해서 우리 기관의 운영의 패러다임을 좀 바꾸겠다라는 내용이 달려진 그 내용들입니다. 이게 상당히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미래의 산업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깊은 그런 그렇습니다. 느낌을 좀 받네요, 예. 원장님. 사실은 국가 네. 미래의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인프라가 기상 정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실 국민들이 잘 몰랐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 잘 몰랐죠, 이 지금까지. 기상 정보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하나의 뭐 산업의 효과로서 결과로 나타나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네요. 예. 지금 말씀하신 뭐 AI라든가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융합이 되면 훨씬 더 정확한 기상 정보를 뽑아낼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설명을 좀 더 붙여서 네. 한다면 네. 빅데이터가 지금 이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기상 정보의 빅데이터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왜냐하면 기상 정보는 대한민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많은 정보를 동시에 다 수집을 해서 국민이 필요한 정보로 다시 재가공하는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것이 바로 빅데이터 처리할 수 있는 기술력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예. 또 아까 말씀하신 예보에 필요한 슈퍼컴퓨터가 사실은 우리 기상 업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오래전부터 사용을 해왔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어제 금년도 전반기에 발표된 500대 그 슈퍼컴퓨터의 세계 500대 컴퓨터에 있는데 그 중에 한 54위를 합니다. 네. 그 정도의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슈퍼컴퓨터 성능이 좋은데 그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인공지능인 AI를 오래전부터 해왔던 내용입니다. 그걸 조금 더 확대를 하면 네. 과거에는 뭐 우리가 이 동마다 예보를 못했는데 동마다 예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그 스케일을 크게 네.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네. 그다음에 아까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유비쿼터스화 되는 거 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 4차 산업하고 기상 정보 받게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러네요. 그 원장님 그 기술력 중심의 기업 육성 문제. 예. 이건 기상 산업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네. 어떤 내용인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단순히 이제 우리가 이 기술력이 없을 때는 네. 우리가 관에서 이런 장비를 사주시오. 정확도는 이 정도 되면 네. 됩니다. 이렇게만 했을 때는 뭐 이 장비를 외국에서 사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자기가 만들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기술력 없이 이제 사와서 했던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면 우리 네. 고유의 기술력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기술력 키우기 위해서 뭐 쉽게 이야기하면 과거에 온도계 하나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네. 그 온도계를 이제 환경 변화에 따라 가지고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되는 온도계의 정확도를 좀 더 높여서 네. 이걸 뭐 다른 나라가 뭐 온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0.5도 정도 차이 난다 보면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1도 차이 정도의 기술력을 높여서 우리가 좀 국제 경쟁력에 좀 가까이 가자. 우리가 또 선점해보자. 이런 부분이 기술원의 그 육성에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럼 생각합니다. 기술원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그 과정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진작시켜 나가는 건가요? 이제 네. 부분은 R&D를 해서 네. 우리나라의 R&D를 이제 기술 그 부분을 투입을 할 생각입니다. 아, 네. 그래서 그렇게 투입을 하게 해서 교수들도 네. 그다음에 기업들도 같이 협업해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확장시킬 계획입니다. 지금 쭉 이제 그 기술원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향후의 전망에 대해서 원장님 쭉 설명해 주셨는데 또 하나 궁금한 것이 기상산업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궁금한 것 같아요. 예. 이 기상산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먼저 기상산업을 설명을 하면 네. 기상 관련된 그 상품을 만들거나 네. 용역을 더 제공하는 기업을 기상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 기상 예보업 하는 사람, 예. 그다음에 기상 감정사, 그다음에 이제 기상 장비업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지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 날씨 경영 컨설턴트라고 그래가지고 네. 이런 부분들도 기상 기업으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왜 이 기상 날씨 기업의 그 중심을 갖고 있느냐면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세계 그 기후 변화에 따라 가지고 그 기상 기업들이 그 경제가 약 한 80% 정도가 날씨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잘 모르긴 하지만 글쎄, 국민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상당히 흥미롭고 원장님 말씀 중에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느낌이 들어서 자꾸 여쭤보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80% 이상이 날씨에 네.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날씨에 관심을 가져야만 기업이 새로운 이익을 창출할 때 많은 어드밴티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시민들의 삶에 있어서 날씨라는 게 굉장히 관련이 깊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비 오는 예를 들면 건강하고도 관련이 있겠지만 맞습니다. 삶의 질하고도 관련이 있을 예. 것이고 또 하나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의 비즈니스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다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 단순한 생각인데요, 원장님.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올 거란 예보가 있으면 제가 구멍가게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어디서 우산을 많이 갖고 오면은 그럼 매출이 확 늘어난단 말이죠. 예를 맞습니다. 들면 예. 그런 게 기업이나 마트나 이런 데 적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서 여쭤보는 예, 거거든요. 최근에는 이 기업이 얼마나까지 관심을 갖고 있냐면 네. 요즘 여름에 폭염이 심해지면 네. 열대야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네. 열대야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잠을 안 자는데 기업이 이제 홈쇼핑 마켓을 어떻게 하냐면 잠자지 않는 열대야가 발생되는 그 시간대에 이제 홈쇼핑을 개설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뭐 더위 식힐 겸 네. 뭐 홈쇼핑 보면서 상품도 팔 겸 이래서 네. 매출액이 굉장히 증가됐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날씨를 이용하면 기업의 이윤을 굉장히 창출할 수 있는 요소가 되고 네.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날씨 예보가 이제 비 온다 예보를 하면 예. 어떻게 하냐면 비가 뭐 하루 종일 온다 그러면 입장료를 한 70% 이렇게 디스카운트 하는 거예요. 어허. 그렇게 해서 이제 유치를 해서 뭐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최근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려면 기상 예보가 정확해야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 인력 딱 투입해 놨는데 예. 그 시간대 잡아놨는데 예를 들면 덥지 않다. 그러면 그 기업은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력과 같이 연관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한번 신문 뉴스에 나왔었겠지만 네. 뭐 겨울에 아웃도어들 겨울 외투들 네. 뭐 춥다 그래가지고 왕창 구매했다가 날씨가 춥지 춥지 않은 않아서 바람에. 혼났던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날씨 파생 상품이라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기상 감정사들이 그걸 이제 감정해서 보험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기상 기술원에서 그 부분을 교육하고 제공하려고 하고 기상 감정사라는 직업이 있는 예,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원장님 국내 기상 관련 산업의 규모라든가 내역이라든가 이런 걸 좀 설명해 주시면 더욱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기상산업, 국내 기상산업은 네. 지금 현재 2011년도에는 약 한 2,200억 정도였는데 네. 2015년 한 2017년까지는 약 한 3,700억 정도로 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기업 수도 2011년도에는 한 125개 정도였는데 네. 2017년 현재 6월 말까지 408개 정도 우리나라 기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이제 기상기업이 이제 날씨 경영이라든지 날씨의 정보를 유용하게 기업이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더 많은 기업들이 아마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로 이런 기상 관련 산업이라는 것은 결국 이걸 맨파워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상품을 판매하러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맨파워도 있고 상품도 팔고 그랬어요. 어떤 상품을 팝니까? 뭐 앱을 만들어 가지고 앱을? 앱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기상 제조업 그래 가지고 네. 기상 장비 만들어 가지고 납품하고 기상 장비를 만들어서 국내도 납품하지만 해외도 수출하고 이렇게 네.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기상산업과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건요. 지금 원장님 계시는 기술원과의 연관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저희들 관계는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현재 한국의 기상 기업들은 좀 영세한 편입니다. 네. 그 영세하다 보니까 네. 이 R&D 아까 말씀드린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R&D를 투자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연구비가 없으면 우리가 이제 R&D를 통해서 기술비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우리 2015년부터 기술원 내에 성장지원센터라는 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성장지원센터에 입주를 하게 되면 시제품 만들 때 시제품 자금도 지원하고 네. 은행에 융자할 때 기술원 이 명치를 가면 이자도 조금 감면해주고 그다음에 ODA도 제공해주고 네. 사무공간도 제공해주고 이런 부분을 조금 많이 제공을 해서 기업이 자생적으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기업을 그건 제공합니다. 이제 국내 기상산업 성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향후의 먹거리 산업, 이런 미래형 산업이라는 판단에서 기술원에서 그런 지원을 해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성장지원센터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까요? 네. 네, 그 기상사업자나 예비 창업자에게 도움을 준다는 걸 제가 알고 예. 있는데요. 네. 기상기술원에서는 네. 기상 예비 창업자에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사무 공간도 제공해주고 네. 공용 OA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네. 그 시제품 개발의 자금 또 신제품 제품의 개발 네. 성장 지원금 또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까지 네.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업이라든가 경영하는데 인프라를 지원하는 케이스가 그렇습니다. 되는 거네요. 예,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그런 이제 그 내용을 갖고서 기술원에서 하고 있다라는 건데. 예, 기술원에서 이제 제공을 하고 네. 또 1년에 이제 수시로 이제 모집을 하고 네. 지금 현재 많은 기업들이 이제 졸업도 했지만 네. 아직도 한 15개 이상의 기업들이 지금 들어와서 네.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이 상품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기상기업 성장지원센터에 입주하고 싶다 그러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가장 좋은 거는 네. 입주하기 위해서는 유망 기상기업이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창업기업, 네. 그다음 예비 창업기업들이 네. 우리가 이제 입주해 하려면 공간이 흡수하기 때문에 네. 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수시로 예, 이제 예. 아까 말씀하신 졸업하게 나면 공간이 비면 네. 이제 신청을 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일단 우리가 기술원의 홈페이지에다가 모집을 공고를 합니다. 모집 공고한 거 보고 이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서류가 저희들 기술원에 위원회가 있으니까 네. 위원회에서 이제 선출하고 정말 이 기업이 들어와서 어떤 결과물을 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지원을 하게 되고 또 기업 성장지원센터에 입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 원장님 기상 분야 국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도 운영하신다 그러는데.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흥미롭네요. 이 내용은 어떤 건가요?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전문가 양성은 국내 대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네. 거고, 그 다음에 ODA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해외 저개발국에 있는 요원들을 초청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국내 대학생들을 불러서 이제 일정 한 달간 정도 기상 이론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해외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소양 교육을 해서 우수한 요원들을 선발해가지고 국제 기구라든지, 네. 그다음에 ODA 지역에 파견을 6개월간 파견을 무료로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무료지만 모든 거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하고, 그래서 이제 성공하면 취업도 가능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또 해외 ODA 사업을 해서 초청 연수 교육도 지금 네. 현재 주로 저개발국의 요원들이 들어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한국에 있는 기상 예보, 그다음에 수치 모델, 레이더 이런 기상 기술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현재 21개국에 약 한 46명이 와서 교육을 받고 네. 있고, 이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특히 해외 요원들 오게 되면 우리나라의 선진 기술을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배워서 우리나라가 이 친한 국을 할 수 있고, 또 선진국의 우리나라의 국제 기상을 네. 높일 수 있는 좋은 요건이 돼야 됩니다.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 프로그램은 있다고 그러던데 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시민들 필요한 부분들도 초등학생들, 네. 중학생들, 네. 그다음에 아까 대학생들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일반 요원들도 있습니다. 예. 초등학생들에게는 찾아가는 날씨 캠프라든지 좋지. 아주 흥미롭겠어요. 기상 네. 진로 체험, 과학전 이런 것 좀 저 인기 하고 좋을 있고, 것 같은데요? 예, 아주 굉장히 많이 예. 성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일반인 대상으로는 기상재해 대응 과정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전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기상 지식 확산 과정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은 관련 사이트에 우리가 기상기술원의 네. 사이트에 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신청하게 되면 아마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고 있는 시민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시민들은 기술원에서 기상산업기술원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많이 알고 계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잘 아직 홍보가 덜 돼서 잘 상당히 모르고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에도 상당히 좋은 특히 방학 때 그렇습니다. 아주 교육에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미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원장님 향후 기술원에 대한 운영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익히 잘 아시겠지만 우리 기술원은 이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네. 제가 앞으로 이제 기술원의 포부는 네. 이렇게 잘 아시겠지만 정부 공기관이기 때문에 국민의 소리를 정부에 네.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공기관에서의 역할입니다. 그 기술원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기상 정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이 기상 정보를 제대로 전달해서 국민들이 재하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기술원 자체로는 기술력 확보가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세종대왕이 청우기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세계 기상 목록, 장비 목록에 올라가 있는데 그 위로는 올라간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기술력을 확보해서 그런 리스트에 올리고 또 종합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IT를 중심으로 해서 수출 주도형 통합 솔루션을 만들어서 국가의 재원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네, 지금까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김종석 원장이었습니다.